예비 한국어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말하기 교육론 기출 키워드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 말하기 교육에 있어서 말하기란 음성 언어, 구어를 통한 생산 표현 활동이고 상호작용 중심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말하기 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유창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수 학습 단계를 보면 3단계로 보통 나뉘어지는데요.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단계입니다. 연습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연습 단계를 세분화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연습 단계입니다. 형태 반복 집중, 바로 형태를 완전히 익히고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단계, 통제된 연습 단계입니다. 주어진 답이 있고 그 키워드를 사용해서 문형에 넣어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의미한 연습 단계입니다. 제시된 문형을 가지고 실제 의미가 앞뒤 문맥에 맞도록 문장을 만드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꼭 한 개는 아니고 의미만 통하면 여러 개가 가능한 형태와 의미가 모두 활용되는 고려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적 연습 단계인데요. 실제적인 과제 수행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죠. 자유로운 발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연습 단계일 때는 1번, 2번을 얘기하고 3번은 넓은 의미에서는 연습 단계이지만 보통 학습 단계에 있어서는 활용 단계에 들어갑니다. 정보가 서로 차이나는 정보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서 그 정보를 완벽하게 만드는 또는 A와 B 서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이런 역할극을 주어서 대화를 완성하게 하는 이런 의사소통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기 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카날과 스웨인이라는 학자는 의사소통 능력을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4가지가 모두 이루어졌을 때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법적인 능력인데요. 어휘, 문법, 발음, 언어체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문법적인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제, 조사, 문법적으로 보면 시제나 조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가,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담화적인 능력인데요. 문장을 응집력 있게 앞뒤가 잘 이어지도록 연결해서 하나의 완결된 담화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보는 능력이죠. 예를 들면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런 접속 부사, 접속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 언어학적인 능력인데요.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표현을 선택해 쓰고 있는가. 한국어로 보면 높임말, 나와 상대방의 그 높임의 관계에 따라 높임말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략적인 능력인데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서 의사소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략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략적 능력, 이런 보상 전략에는 돌려 말하기, 몸짓 사용하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략적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레베카 옥스퍼드 1990을 보면 언어학습 전략 하위에 말하기 보상 전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4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목적 어휘 사용입니다. 외국어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것을 이것저것이라고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동사를 말하고 싶어도 동사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뭉뚱그려서 해요, 만들어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문맥을,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모국어 전환 및 도움 요청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한국어를 배우다가 한국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자기의 제1 언어, 모국어로 그 단어를 대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제 라이브러리에 갔어요 라고 해서 한국어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자 영어 단어를 넣는 거죠. 그리고 도움 요청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내 말을 듣는 상대 또는 나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선생님이겠죠. 에게 선생님 머리 자르는 곳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라고 아예 대화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요청하는 거죠. 모르는 단어를 물어서 정보를 들어서 다시 대화를 이어가려는 말하기 보상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언어적인 사용, 화제, 회피, 유사, 어휘 사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비언어적인 사용은 뭔가 마시고 싶다. 그럴 때는 컵으로 마시는 신용을 하면서 이거, 나 이거 이런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화제를 회피하는 것은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피하는 이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어휘를 사용한다는 것은 특정한 그 이름을 몰라서 소나무라는 이름을 한국어로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단어, 나무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새로운 말 또는 에둘러 말하기 전략이 있습니다. 새 말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그 모르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합성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국어에는 없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미술관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림집이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그리고 학습자 중에는 강장제라는 단어를 몰라서 힘을 주는 약, 그래서 힘약 이렇게 표현하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가 수업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둘러 말하기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겼으며 무엇을 하는 것이며 기능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 이런 것이 에둘러 말하기 우회적인 표현 전략이 되겠습니다. 말하기 교육론 관련 기출문제를 보면 말하기 활동 유형과 오류 수정에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활동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정보 차이 활동 그리고 역할극이 있습니다. 정보 차이 활동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고 일부 빠진 상태로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상대방에게 물어서 정보를 취해서 나의 정보를 완벽하게 만드는 공백을 메우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할극은 그 상황에 맞게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화를 구성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가게에서 물건 사기를 하게 되면 한 명은 물건을 사고 한 명은 물건을 파는 그런 역할을 나누어서 서로 의사소통하며 물건 사는 그 주제가 이루어지도록 과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피드백 및 오류 수정을 보면 유창성 중심의 활동을 할 때는 오류를 그때그때 수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맥락에서 의미가 통해야 되는 그 유창성을 요하는 그런 활동일 때는 중간에 맥을 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대화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제하다가 나중에 모아서 평가를 하는 그런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류가 발생됐을 때 바로 발음이든 어휘든 문법이든 틀린 것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말하기 활동 유형을 좀 더 추가하면 정보차 활동과 역할극 외에도 문제, 해결 과제, 그리고 토론과 발표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한 팀원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리고 토론 발표는 말 그대로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구성해서 상호 논증하는, 증명하고 왜 틀렸는지, 왜 찬성인지, 왜 반대하는지 그 증거를 준비해서 발표하는, 서로 토론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담화 구성 능력, 그리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되겠습니다. 학습자가 말하기를 수행하면 교사는 그것에 대해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피드백을 할 때 평가하게 되는 그 기준, 그 요소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발음입니다. 맞는 발음, 표준 발음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법은 정확한지, 그리고 어휘도 상황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는지 전반적으로 정확성에 대한 내용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유창성입니다. 자, 유창성이라면 보통 한국인 화자들이 대화를 하는 속도보다는 느리더라도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중간에 끊기거나 너무 머뭇거림이 많아지는 정지가 많은 발화가 이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담화 구성과 과제 수행인데요. 상황에 맞는 담화를 구성하고 응집성 있게 앞뒤 맥락이 맞도록 전개하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과제, 예를 들면 요청, 설명, 설득, 사과, 감사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끝까지 완수했는지 이런 부분이 말하기의 평가 요소가 됩니다. 학습자의 말하기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교사 수정형이 있습니다. 오류를 직접적으로 교사가 개입해서 수정해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습자 스스로 눈치를 채고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시적 수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꿔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어제 학교에 가요 라고 대답을 했다면 교사는 가요가 아니라 갔어요 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바꿔서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항상 그렇진 않고 여러 번의 그 오류 수정과 눈치와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계속 잘못했을 때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암시적인 재구성인데요. 이것은 학습자가 잘못 말했을 때 그것을 뭐가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것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정문을 만들어주는 경우죠. 어제 시장에 가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을 듣고 교사는 어제 시장에 갔어요 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면서 눈치를 채게끔 그래서 뭐가 틀렸어요 라고 오류를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학습자가 틀렸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 말하기 오류 수정 방법은 자가 수정 유도형이 되겠습니다. 학습자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타 언어적 피드백입니다. 학습자가 과거 시제를 쓰지 않았을 때 교사는 어제 일이니까 과거 시제 써야죠
라고 말을 해줍니다. 과거 시제를 써라. 문법 규칙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설명을 듣고 학습자가 스스로 네, 갔어요 라고 고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도가 있는데요. 이 유도는 어제 가요 라고 이야기한 것을 어제 시장에 하고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뒷부분은 채우지 않는, 비어있는 부분에 학습자가 바꿔서 넣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죠.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않고 학습자가 정답을 만들어내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명료화 요구입니다. 무슨 말이죠? 네, 뭐요? 네, 뭐라고요? 다시 말해보세요. 다시 말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하고 명료화 요구는 묶어서 넓은 의미의 유도형 피드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습자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시 말해주는 오류 수정 기법은 답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명시적인 수정. 오류를 직접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 수정이 아니죠. 그리고 3번 메타 언어적 피드백은 문법 용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4번의 유도, 학습자 스스로 고치도록 유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장 뒷부분을 남겨놓고 채우도록 하지 않았죠. 그래서 답은 암시적 재구성이 되겠습니다. 오류 지적 없이 올바른 형태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교사가 읽어주는, 재진술하는 것이 바로 이 암시적 재구성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레베카 옥스퍼드 1990의 말하기 보상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풀어보실까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자, 답을 찾으셨나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L2 언어권에서 만들어진 편안한 음악을 듣는다. 2번 L2 화자도 알만한 L1 단어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 바로 이거는 모국어로 바꿔서 표현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3번 생각나지 않는 L2 단어 대신 쉬운 단어를 조합해서 구로 표현한다.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L2 외국어 합성어 조어 방식으로 새로운 외국어 단어를 만들어서 새 말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이 불안을 낮춘다.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정의적인 전략에 들어가는 걸로 보상 전략과는 관계가 없죠. 지금까지 한국어 말하기 교육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오늘 배운 핵심 키워드를 잘 연결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로그 요약본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쓰기 한국어 교육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